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냥 가볍게 시작한 인터넷 검색인데 어느새 끝도 없이 관련된 영상들을 보고 있는 경험이요?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들어가는 디지털 토끼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생강차에 대해 검색하다가 전 세계를 조종하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고 믿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이 사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요.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그 시작점은요. 정말 의외로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검색에서부터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알고리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지 그 경로가 나와 있죠. 시작은 아주 간단해요. 생강차 효능을 검색합니다. 그럼 알고리즘이 천연 치료법 같은 걸 추천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백신 반대 영상이 뜨고 결국엔 딥스테이트 같은 거대한 음모론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정말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바로 이런 걸 우리가 토끼굴에 빠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리즘 때문에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흔한 경험이라는 거죠. 저널리스트 JNF 투팩츠는 아예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유튜브는 21세기 가장 강력한 급진화의 도구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그냥 영상을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왜 사람들은 일단 이런 정보들을 접하고 나면 이렇게 쉽게 빠져드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 심리적인 이유를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대비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쪽에는 공식적인 지식이 있죠. 어때요? 좀 평범하고 복잡하고 엘리트들이 다 통제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음모론이 제시하는 숨겨진 지식은요? 와, 이건 뭐 비밀을 파헤치는 영웅이 된 것 같은 그런 짜릿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빨간 약을 먹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온 비유인데, 나만은 진실을 봤다, 남들은 모르는 걸 나는 깨달았다, 이런 어떤 지적인 우월감, 특별한 소속감을 주는 아주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화들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데에는 정말 몇 가지 강력한 매력이 있어요. 첫째, 내가 바로 진실을 아는 영웅이 되는 거죠. 둘째,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또 복잡한 세상을 무슨 게임처럼 단서를 풀어나가는 것처럼 단순하게 만들어주죠. 솔직히 이거 거부하기 힘든 이유가 아닌가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게 그냥 온라인상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현실 세계에 얼마나 크고 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브라질 대통령 선거 사례를 통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탐사 저널리즘으로 유명한 벨링캣과 복스폴 같은 곳에서 분석을 해봤더니요, 유튜브가 극우 성향으로 빠져드는 아주 주요한 경로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예요.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이 데이터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브라질 대선 때 유독 우익 성향 채널들의 성장률이 다른 채널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특정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밀어줬다는 거죠. 사실상 알고리즘이 여론을 만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데이터가 정치적 결과와 딱 연결됩니다. 브라질의 보소나로 전 대통령이 바로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한 거죠.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트위터가 있었던 것처럼 보소나로에게는 유튜브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급진화의 순환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걸까요? 이 시스템 뒤에는 과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숨어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돈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명확해요. 플랫폼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오래 볼수록 광고 수익이 늘어나죠. 그리고 음모론을 만드는 콘텐츠 제작자들은요, 당연히 조회수와 영향력이 커지고요. 결국 서로 윈윈하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에 심리적인 이유를 좀 덧붙이자면 이걸 서사적 노숙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소외감을 느끼거나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음모론이 일종의 이념적 안식처가 되어주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는 나름의 틀과 통제감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고 있는 그 정보 피드, 정말 여러분이 직접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1초라도 더 붙잡아두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결과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은 꼭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